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면 수업을 재개하면서 채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장 김주환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현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현재 여러분들이 또 몸담고 공부하고 있는 신대원도 비상 상황에서 학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현재까지 무탈하게 우리 신대원이 지내온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협력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방역 조치 1단계가 시행되고 또 우리 한신대학교도 11월 3일부터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대원도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몇 차례 스텝 회의를 거치고 또 신대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대면 수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어제 우리 비대위원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근본학기 종강학기까지 6주 남았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우리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면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또 일정한 거리 두기 등 대면 수업과 생활관, 도서관, 또 교내 여러 생활 공간에서 공동으로 함께 노력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열정을 내어서 화상 강의 등 수업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신대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해 드릴 사항은 등록금 반환 문제입니다. 비대위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신대원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받고 스텝회의에서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학원위원회라 하면 우리 학교 내에 여러 대학원들이 있지요. 일반 대학원, 또 신대원, 정신분석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이게 대학원장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학원에 대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대학원위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여러 대학원들은 일부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학과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사 일정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대학원위원회에서는 신대원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 등 여러 자료들을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일반 대학원 학생들 대비 또 신대원 학생들의 장학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신대원 입장에서는 이 장학금 혜택 비율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대학원위원회에서는 현재 등록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러한 상황을 신대원 측에서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논의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어제 비대위원회 위원들과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기입니다. 특히 1학기, 2학기에 입학한 우리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들과 함께 신대원 캠퍼스에서 학문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목표한 꿈, 비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업이 대면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실과 교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이 대면 수업 모두 열심히 참여하여서 이번 학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농어민 선교 목회자 연합회 제31대 회장 박승규 목사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닌 것이 1998년에 시작해서 2000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를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언젠가 한번 서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1985년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졸업 후에 바로 한신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동안에 제가 살았던 모습과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수업을 하면서 또 서클 활동을 하면서 이 세상은 제가 그동안에 살았던 세상과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격동의 80년대는 저에게도 민주화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목표를 갖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을 흉내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자고 결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주나 실력은 없다 하더라도 진심과 열정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 같은 작은 농촌교회는 저에게 자연스러운 목회의 방향 또 지향점이 되었습니다. 짧은 3년여의 부교역자 사역을 마치고 그곳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식 직후에 현재의 교회인 해남 신기교회에 부임해서 아들 삼형제를 낳고 25년 동안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 이야기를 신대원 수업에서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신기교회에 부임해서 처음에는 기존에 있던 목회의 틀, 교회 형식 그대로 따라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또 교인들과 또 농촌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으로 더 크고 좋은 교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만의 영적 구원을 넘어 마을과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도 없는 지역에 또 조성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아이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사립문고를 만들고 지역아동센터를 하며 또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들도 눈에 보였습니다. 한평생 농사를 짓고 수고하지만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 그들, 노후를 쓸쓸하게 보내는 그들을 보면서 노인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을 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시골의 작은 교회가 물질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교회에 헌신하신 장로님들과 교우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노인과 아이들을 위한 또 지역사회의 작은 공동체에 대한 꿈은 점점 연그러 가게 되었습니다. 행복했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손길을 경험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부임 초기 열심히 섬기던 교우들은 돌아가시거나 노쇠하여서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기도가 부족했을까? 내가 능력이 부족했을까? 하는 자책도 하지만 또 농촌의 여러 가지 현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원래 꿈꾸었던 그러한 농촌 사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도 지속 가능한 그런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요즘 조금 더 약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촌은 지금 가을 추수로 분주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의 열기를 견딘 알곡들입니다. 농촌교회를 하면서 더욱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안에 많은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몇 개에 들어있는 그러한 씨앗도 있고, 그러나 어떤 과일은 수백 수천 개의 씨앗을 그 안에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흙과 물과 햇빛을 만나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크고 화려하게 시작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생명을 간직했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흙과 물과 햇빛을 만나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겨자씨와 누룩, 또 특별히 겨자씨 작은 씨앗이 자라나 이제 많은 이제 새들이 깃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이 자라나서 정말 커지는 그러한 꿈, 농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꿈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대원 설교를 한다고 그랬더니 설거지하던 집사람이 또 그거 하냐고, 제발 씨 얘기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디다마는, 그러나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저의 신앙의 또 목회의 그러한 어떤 중요한 그러한 목적이기도 한 그 겨자씨와 누룩 그리고 씨 뿌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많은 씨앗을 뿌리고 살아갑니다. 마음씨와 솜씨 등이 그것입니다. 씨앗은 뿌려지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씨가 자라나게 됩니다.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씨가 자라 나쁜 열매를 맺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뱉은 작은 말씨 하나에도 사람과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더 깊이 생각되는 것은 실력 있고 잘나고 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5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교우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주름진 손에, 그러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순박한 우리 교인들을 보면 그들이 무슨 화려한 어떤 언변이 있거나 하지는 않지만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아간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말이 있죠.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갈 것인가 보다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잘났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안신대를 갔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래를 잘하거나 기타를 잘 치거나 또 아주 말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밀리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러한 열등감보다 내가 가진 능력에 실망하지 않고 내 안에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소중한 씨앗을 가지고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귀한 열매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에 어떤 성과를 냈냐가 목회의 방향이 되면 아무래도 그것은 형식에 치우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농촌교회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고 또 그곳을 탐하지 않은 그러한 농촌교회,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하나 작지만 씨앗을 뿌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자라게 하는 것, 그게 목회의 방향이었습니다. 농촌 목회를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와 지역을 사랑하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명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모습을 보면 때로 자녀 교육 등 인간적인 고뇌, 또 적은 수입으로 인한 생활고 등으로 안타깝기도 하지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정말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교우들을 돌보는 그러한 농촌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생명력은 유지되고 살아나고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농촌은 강도 만난 자와 같다, 이렇게 저는 주장해 왔습니다. 눈꽃 뜰 새 없이 열심히 일하지만 손에 쥐는 것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젊은이는 떠나가고
고령의 농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사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촌교회도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남들 떠나갈 때 더 큰 기회를 향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갈 때 농촌과 농촌교회를 지킨 소중한 교우들이 힘겹게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일어서게 해야 하는 것,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가져야 할 그러한 사명이 아닌가 합니다. 농촌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 또 기회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또 목회를 해서 성공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기도 합니다. 농촌에 희망이 없다 그 말에 저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이제 환경적으로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모두가 가려고 하고 모두가 풍족하고 잘나고 이제 자본주의의 속성을 잘 이제 이해하고 그걸 잘 반영해서 교회를 열심히 키우는 것도 중요한 목회의 방향이겠지만 남들 떠나가고 그러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지만 소중한 그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 결코 헛된 또 잘못된 판단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곳,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수록 그래서 교회가 더 농민의 편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주어야 할 사명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농어민 선교 목회자 연합회는 이제 30년을 지나 31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600~700개 교회가 우리 농촌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한 200~300여 개의 교회가 농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고충을 나누고 또 미래를 꿈꾸며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기독교 장로회 농목이 작년에 30주년을 맞아서 다음에 10가지 선교 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이런 것도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이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일과 기도를 통해 신앙적 영성운동을 이어가고자 한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일을 위해 흘리는 땀과 생명, 살림의 기도를 통해 농촌과 신앙을 연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두 번째,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농촌교회 운동을 전개한다.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로컬 푸드 운동, 마을 가꾸기, 마을기업, 농촌유학, 산촌유학 등을 통해 고통받는 농촌과 농민들이 일어서는 경제적 정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 번째, 농민 기본소득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온 농정을 개선하여 농민 기본소득과 농민 기본 수당을 통해 경제생활의 틀을 마련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네 번째, 교단 내 농어촌 목회자 처우 개선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농촌교회를 섬기는 대다수 목회자가 생활과 자녀교육, 건강과 목회 활동을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 선교에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교단 내 법적, 제도적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한 생태 환경 보존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가장 생태적인 것이 가장 혁명적인 운동이라는 위기의식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농어촌교회 연대의 틀을 구축해 나간다. 여섯 번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통일농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한반도를 전쟁 위협 없는 평화 공존의 땅으로 자주적 교류와 민족 동질성 회복과 평화 공동체로 이행,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걸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통일농업을 준비하고 민족의 식량 문제 해결과 남북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함께한다. 일곱 번째, 도농 생산물 직거래 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먹거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기장교단 내 기살림 소비자 생협과 함께 생명살림 신앙실천운동으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위한 도농상생협력기구를 현실화시키며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교단과 농촌교회를 이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한다. 직거래 장터와 축제, 매장 설립, 상생사업단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한다. 8번째, 아시아 생명농업에 대한 관심과 협력, 생명농업을 통해 아시아적 연대 의틀을 지속시키고자 한다. 아시아 생명농업 포럼을 통해 구축된 연대와 협력으로 아시아 지역 농업의 문제와 지속 가능한 생명농법에 대한 이해를 교류하고 아시아 교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생명 살림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9번째, 생명을 위한 공동체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한다. 교회와 농촌교회, 농촌에 남아있는 공동체 문화를 통해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개인주의적 소비 문화와 환경 파괴를 배격하고 살림의 문화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10번째, 기독교 농촌개발원을 농촌운동을 위한 중심기관으로 바로 세운다. 기장농목의 텃밭이 되어 주었던 기독교 농촌개발원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후원하고 협력하여 농촌교회와 농촌교회 목회자, 농촌지역 지도자들이 개발원을 통해 다시 새 힘을 얻도록 함께 노력한다. 이상 10가지의 그러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쩌면 선언에 불과한 아주 시작도 못한 그러한 과제도 있고 어떤 부분은 많은 곳에서 함께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환호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촌 목회를 하면서 또 그런 동료들을 보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 필요한 어떤 목회나 농촌교회 현장이 아니라 열정만 있으면, 진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 힘을 모으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내 교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농촌교회, 제가 꿈꾸고 있는 그러한 농촌교회 운동이기도 합니다. 안신대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들이 많은지 그걸 잘 살펴서 그것을 차단하고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잘못된 것들을 배격하는 일과 함께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같은 목적으로 헌신하는 동료들,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힘겨워서 쓰러질 것 같은 그들의 꿈과 목표가 포기되지 않도록 함께 손을 잡고 일으키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을 찾아 대비하는 것 이상으로 소중한 동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조금 다른 말을 하고 나와 환경이 다르고 여러 이제 상황이 다르지만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는지, 얼마나 저들이 소중한 나의 동지인지 찾아내는 일, 그리고 그에게 힘이 되고 함께 연대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아무것도 남긴 것 없는 무익한 종 같은 그러한 저라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해서 지금쯤 1년에 한 명씩이라도 교인들이 늘었다면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됐을 텐데 오히려 1년에 한 명씩 줄어든 것 같은 농촌 현장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긴 것 없고 그나마 있는 것도 잃어버린 것 같은 무익한 종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생명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우리는 심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도시건 농촌이건 자신의 자리에서 그러한 희망의 씨,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씨를 뿌려 나갑시다. 한신대학교와 또 신학대학원과 또 학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환경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보다 훨씬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기준이나 가치관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시고 정말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결심으로 수업하시고 또 현장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교회로 오신다면 열렬히 더 환영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목회하는 한국의 이제 1600여 교회 모든 목회자들, 어디에 있든지 나는 도시, 나는 농촌이라는 편가름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기장교회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리는 눈물의 씨앗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선지동산 이곳 신대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힘이 약하다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의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한국기독교 장로회와 임마누엘 선지동산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